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미국의 한밤의 망치 작전에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현지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현실화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성토하면서 중동 정세에 개입하려고 빠른 걸음을 걷고 있고요. 비상계엄 사태 6개월간 최악의 공백기를 거친 우리나라, 모처럼 조기 대선 이후에 분위기를 전환시키나 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진단하고 전 부처 비상 대응 체계를 지시했는데요. 결과를 중시하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로 일컬어지는 흥묘백묘론, 중동 사태의 확전 분위기 속에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이재명 정부 이후 출범 이후에 큰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여수시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여수시 의회 이석주 의원과 잠시 후에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책, 교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23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포스코 관련된 얘기입니다.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죠. 네, 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기금관리 협력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 기존의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열린 재판에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협력사인 공동근로복지금 측의 원고인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21년 이 포스코 근로복지기금 측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사내 학청 지위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들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조는 회사 측의 차별 행위가 불법인 사실이 법원을 통해 재차 확인된 만큼 사측은 차별과 노동 탄압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즉각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포스코의 불법 파견 중단과 함께 사내 모든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재판부의 판결은 2심에서도 중단한 것이 위법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순천 지역의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도 시의회 갈등이 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조례 개정 시도를 두고 갈등이 있었죠. 네, 주민 반발로 조례 개정이 보류된 풍력발전소 거리 제한 조례에 대해 최근 순천시 의회가 주민 참여를 조건으로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시도를 진행하려 했지만 반대 대책위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예. 순천 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예고 없이 또다시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예외를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조례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인 2024년 순천시 의회에서 안이 발의되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데 주민들은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구조로 발전소가 운영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나서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조례 개정에 반발해왔던 순천 지역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항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다른 지역 반대대책위와도 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주 순천시의회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반대 집회에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반발해온 순천 월등 승주 지역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와 함께 완도와 화순 지역 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지역 주민 대책 차원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장에 참여한 타 지역 주민 대책위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자만 배불리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민이 소외되는 과거의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순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승주 발왕산 일원 9기의 풍력발전 사업이 감사원 감사 끝에 취소된 바 있고 송강면 구룡리 일원 풍력발전소의 10기 설치 사업이 조례에 명시된 이격거리 제한에 가로막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시 의회의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도로와 5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 또 축사 등으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는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정안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원래는 2,000m 이내에 이 풍력 발전 시설이 입지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2,000m 이내 지역이어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 동의가 있으면은 예외로 한다. 네, 이 단서 조항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도 반대 대책위 또 주민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가 되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시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응팀이 일부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네, 광양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광양시는 지난해 4월 한 민원인이 식칼을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사건을 계기로 예. 악성 민원 대응팀을 강화해왔는데요. 예. 시 자체적으로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예. 광양시에 따르면 대응팀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종결됐지만 나머지 2건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로 판단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는 앞으로도 공무 수행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언급된 사례처럼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거나 하는 등 도가 지나치고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 또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은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광양시는 현재 녹음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한 이 웨어러블 캠 40여 대를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보급 중이고 이달 중으로 추가로 30여 대를 추가 확보해 인허가 부서나 읍면동 민원 창구에 배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광양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응하는 기본의 기조는 지켜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의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의 이면에는 최근 시 공직자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광양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업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 부당한 민원 요구를 꼽고 있고 해마다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일부 공직자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병원 치료, 휴직, 심지어는 퇴직에 이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수시가 석유화학 불황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주요 사업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인데요. 정말 지방채를 발행을 할 만큼 여수시의 재정 운영 상황이 나쁜가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상반기 정례회에서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시의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석주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바쁘시진 않으세요, 요즘? 그래도 회기가 끝나니까. 예, 정리가 회기 끝나니까 때는 좀 너무 행복하죠. 약간 뭐 학생으로 네. 치면 뭐 기말고사 끝난 네.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의원님들 사이에서. 회기는 예. 이게 몸은 힘든데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회기는 예. 그래도 뭐 민원이나 각종 약속을 회기 핑계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근데 이제 회기 끝나면 뭐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시민들 열심히 만나시고 해야죠. 또 그럼요. 의정 활동. 알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여수시의 재정 운용 상태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셨습니다. 네. 자세히 좀 풀어주실까요? 예, 저희가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우리 결산 잉여금이 4,413억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2월금이 2,812억 원, 그리고 반납할 보조금이 160억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441억 원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의 예산의 소극적인 집행을 짚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만요. 네. 결산 잉여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결산 잉여금이 4,413억 원 중에 이게 어떤 의미예요? 결산 잉여금 들으시는 분들이 또 네. 결산 잉여금이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결산 잉여금이라는 간단히 말하면 작년에 못 쓴 돈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결산 잉여금 4,413억 원 중에 2월금과 반납금 제외하고 예. 쓰지 못한 예산 그리고 각종 불용액, 예. 집행 잔액 등을 합한 순수한 잔액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순세계 잉여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 지자체가 실제 수입이 지출보다 좀 많은 상황이어서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볼 수 있을까요? 있죠. 간단하게 좀 네, 보자면. 네. 그래서 다음 달로 다음 해로 2월이 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하십니다.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여유자금이 지금 1,440억 원이 여수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다만 이제 이 집행 여유 자금은 예. 24년도에 남았던 거고 우리가 지금 25년도에 본 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서 지금은 이제 사용하고 없는 돈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결산을 지금 6월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결산 기반은 25년도 말 기준이에요. 예. 그럼 25년도 말에 4,400원 중에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1,440억 원이 남았었는데 예. 이 남은 금액은 현재 24년도 말 기준으로 결산해서 25년도 본 예산 그리고 1차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제 1,440억은 현재는 다 쓰고 없습니다. 근데 2024년 말에 그렇게 남았다는 이 거죠. 정도로 남아 있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밖에 2월금이나 반납된 보조금, 징수를 아직 하지 못한 돈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4천억 원 규모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순세계 잉여금 1,441억 원 외에도 예. 우리 미수납된 지방세가 있어요. 음. 이걸 포함해서 예. 25년도에 2월 된 예산이 2,812억 원. 예. 그리고 반납해야 할 보조금, 집행하기로 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이 16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두 합치면 4,413억 원이 24년 결산서에 결산 잉여금으로 나타난 거죠. 아하. 자, 어쨌든 이 정도의 금액이 2024년 말에 남았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 급감 등의 이유로 여수시가 최근 7년 만에 4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사실 빚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던 이유는 뭐예요? 시가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나 2월 예산은 대부분 이 특정 사업에 쓰이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신규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 공원부지 매입 같은 장기 계획 사업을 위해서 예.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거든요. 예.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이 좀 다소 아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요? 실제로 특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시의 재정 전체 규모를 보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꼭 빛을 내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할 수 없었는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이 시장님의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정부를 보면 예. 매번 몇 년째 똑같은 사업을 반복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 조직 특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시장님의 조정력이고 예산 편성권을 가진 수장의 방향 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수시는 몇 년 전과 지금 상당히 다르죠.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세 수입도 줄고 우리 정말 소상공인분들도 어렵고 그런데 예산 편성이나 집행 구조는 몇 년 전과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님이 시정 방향이나 재정 전략을 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재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예.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사실은 큰 그림이 부족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 부족했다라는 그 시의 주장보다도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라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1,440억 원이나 남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수시의 지금 상황 자체가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네. 재정 운용하는 뭐 방식이나 그렇죠. 혹은 뭐 방향은 몇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상황은 급변했는데 우리가 쓰는 세출 전략은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님께서 먼저 관행적으로 반복된 사업을 멈추시고 편성을 새롭게 하셨어야죠. 이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예. 지금 여수시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썼었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도 행정도 집행률 중심으로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행률 중심이요? 예, 계획만 세워놓고 못 쓰는 예산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실 집행률로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업 종료할 때까지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런 게 없나요 지금? 사실은 우리 여수시 성과관리 시스템이 다양한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는 건 기본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되고만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원님? 우리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매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숫자만 바뀌고 연도만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우리 알만한 사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잘된 사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우리 테크니션 스쿨 이런 사업들은 아주 우수한 사업이죠. 예.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죠. 개선해가면서 업그레이드 해가고 예산을 늘려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가 잘 된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늘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우리 여수시 어린이 보육 지원 정책 중에 예. 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 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정책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또 25년도 본 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뭐 큰 고민의 흔적은 안 보이더라고요. 금액 차이도 그래요. 없고 뭐 그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석유화학 위기 관련해서도 새로운 게 뭔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뭐 신규 사업은 없고요. 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아쉽죠. 매우 그렇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예. 그런 아쉬움을 이번 회기에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네, 시의회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짚었다라고 하시죠. 이게 사실은 뭐 한 2, 3년 만에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제가 뭐 이제 8대에 들어왔지만 7대, 6대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7대, 6대에서도 꾸준히 나왔던 문제라면 네. 시도 이를 문제를 알고 뭔가 개선 방향을 새로이 제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깊게 들어가면 저는 여수시 전반적으로 선출직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선출직이라고 하면 시장님을 예.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대부분 시민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시장님이 계속 매번 바뀌다 보니까 예. 시장 4년만 버티면 된다. 그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마인드가 결국은 이 행정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해보는 거는 뭐 다 고스란히 시민들인데요. 그렇죠.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죠. 그래요. 일단 네. 지금 상황은 여수시가 4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결국 이 지방채는 갚아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좀 굴러갈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이대로 쭉 간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 이 지방채가 부채가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기는 예, 해요. 예. 건전한 부채라는 게 있긴 한데 예. 우리 여수시 재정 여건도 지금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세출 규모나 이걸 봤을 때 예. 지금 앞으로 우리 지방채가 한 1,200억 정도가 될 예정이거든요. 올해요? 예, 올해 예. 추가로 발행하는 것까지 계산을 예. 하면 그럼 앞으로 매년 갚아야 할 그 이자가 약 30억 수준으로 약간 미미하기는 해요. 아니요, 큰 거 같은데요. 30억이면? 클까요? 예. 예. 근데 이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달렸죠. 예. 이만한 투자할 가치가 뭐 있는 것인가 빚을 내서까지? 사실은 지금 지방채 내용을 보면 예.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기는 하죠. 우리가 막마산의 그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시간을 두고 촘촘히 하면 우리 공시지가나 토지지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아쉽죠. 지금은 공원 부지보다는 지금 어려운 민생과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를 살려서 우리 여수시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이런 선택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긴 하죠.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것이 또 아쉽고요. 그것이 시장님의 리더십 부재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시 재정 문제 짚어주셨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선별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해서 여수형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어떤 방식인 겁니까? 우리는 제가 꾸준히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 우리 군 단위에서도 지금 계속 민생회복 지원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 단위에 비해 우리 여수시 재정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번의 보편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보시다시피 이번 24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경의금이 1,440억 원이었고 23년도에도 순세경의금이 남았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 그러면 예산이 없다라고 보편 지원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예. 이건 예산이 없다라는 말이 잘못됐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코로나 때 30만 원씩 그 민생회복 지원금을 시민들께 드렸을 때 약 700억 원의 예산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차등 지원을 해서 15만 원, 25만 원,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께는 40만 원, 5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최고 50만 원까지요. 예.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25년도 정리 추경에도 비슷한 수준의 저는 순세경 잉여금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도 남을 것이다. 분명히 이 정도의 남을 금액이.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선별적으로 재정을 적극 발굴해서 재원을 발굴해서 여수 시민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 나머지 차액을 보전을 해서 똑같이 40만 원으로 우리 여수형 민생 소비 쿠폰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1인당 총 40만 원. 정부가 차등 지급한 금액은 정부에서 일단은 받고 네. 나머지 금액을 여수시가 보존을 해서 1인당 40으로 맞춰서 지급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은 총 40 곱하기 시민으로 하면 안 될 것이고 정부 지원금을 이거 빼야 할 텐데 네. 어느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지금 40 곱하기 우리 26만 명 하면 한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대략. 근데 저희 코로나 때 27만 명을 대상으로 30만 원 할 땐 700억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니까 부족한 금액 충당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400억에서 500억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여수형 민생회복 쿠폰 지급 예산은 어디에서 끌어와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남을 예산을 미리 뭐 당겨와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예,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순세경임이 남는 것이 예. 매번 반복되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좀 늦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리 추경에 확보될 지금 시의 뭐 부서별로 남은 예산들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예산들을 우선 투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입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입됐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우리 즉각적으로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코로나19 때에도 정말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힘이 됐었고 예.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우리가 지금 민생의 소비 쿠폰을 뿌린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분명히 이런 소비 쿠포닝 같은 직접 지원이 예. 우리 여수 시민의 가뭄 속에 단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제에 분명 숨통을 트일 겁니다. 실제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지금 뭐 대출 연체되신 분도 많고요. 뭐 지금 뭐 전기세, 수도세 못 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들으시고 또 이거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희 정치인이 평가받는 거는 결국은 표심이거든요. 근데 곧 표심이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이 시의원이 잘하고 있냐 못하냐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예.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한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우리 여수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예산이 시민에 와닿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서. 그렇죠. 예. 시민의 입장에서는 체감이 별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곳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는 반복된 실망의 원인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책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조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저는 우리 여수시의 가장 큰 직면한 문제는 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보육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 어린이집이 지금 보육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과 어린이집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여수시 어린이집 전체 연합회에 정말 보육 지원은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여수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웅천이든 중립이든 신도심의 과밀학급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교육장님과 중간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해서 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토론회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바빠지시겠습니다. 쉴 틈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네. 자, 이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서 여수시의 재정 운영 상태를 지적하신 이석조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름바다의 불청객 해파리 출몰 체크해봤습니다. 네,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바다에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불청객 해파리 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더니요. 전남 남해안에 해파리 예비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전남 남해 앞바다인 여수, 고흥, 보성, 장흥, 완도 해역에 이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전남 남해 앞바다에 이 특보가 발효되면서 이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발령했습니다. 예, 해파리 예비주의보는 해파리가 1헥타르당 300마리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개체가 발견된다고요? 네, 이 전남 남해 앞바다에는요 대부분 보름달 물 해파리라고 해서 이 반투명한 우유빛 몸체 상부에 4개의 고리가 있는 모양의 특징인데요. 예. 이 얼마 전 여수 가망만과 고흥 등량만 일대에서 이 보름달 물 해파리가 1헥타르당 최대 4만 개체가 출현했습니다. 300개 이상 예상될 때 예비주의보가 내려지는 것인데 그렇죠. 벌써 4만 4만 개체. 개체 이상 네. 출현. 와. 네, 경남 남해는 20만이 넘는 개체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 대부분 10cm 미만의 작은 개체 출현하는데요. 해파리 발생 시기는 작년보다는 2주 이상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안심할 게 못 됩니다. 예.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요, 이 대규모 성체가 출현하고요, 해수 흐름에 따라 주변 해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은 10cm 미만의 작은 개체이지만 네. 말씀 들어보니까 수온이 오르고 점점 더 더워지고 하면 점점 더 커지겠죠. 큰 성체가 출현하고 네, 맞습니다. 개체 수도 많아질 것으로 네. 예상이 된다는 점. 네. 주말 동안에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하지는 않았어도 이미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해수욕장도 해파리 출몰로 걱정이라고요. 네, 특히 해마다 여수 웅천 친수공 해수욕장은요, 여름이면 해파리 출몰로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도 여전히 해파리 예상보다 미리 그 모습 드러냈는데요. 물에 빠진 해수욕장 모래밭에는요, 이미 빠져나가지 못한 해파리 사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해파리 때가 올라왔다가 네, 막 샥 빠질 때 그렇죠. 같이 못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해파리들이 백사장에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백사장 곳곳에 투명하게 젤리처럼 계속 있더라고요. 예. 아이들은 이 투명한 젤리 같은 해파리를 궁금하니까 모래놀이하는 그 도구로 계속 찍어보기도 하고요. 엄마들 이걸 묻는데 바빴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독성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접 만지는 건 위험성이 있기 위험하죠.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해파리가 자주 많이 출몰하면서 다들 걱정입니다. 해파리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너무 많아. 그래갖고 막 동동 떠다녀. 너무 많아. 물질 해파리 이거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해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밀려 올 때가 있어. 뭐 어린이들은 놀면서 해파리가 무서워가지고 만지지도 못해. 뭐 독성이 있는 해파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해파리 작업도 해야 돼. 이제 언젠가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해파리도. 엊그제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피해가요. 주말마다 많이 오시는 것 같던데 위험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많아서 꼭 빨리 먼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개장 전에라도 이렇게 벌써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 있는데 아이가 어려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아직 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이게 뭔가의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래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혹시나 이 해파리 독 때문에 네. 좀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요, 이 바깥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 안에 저 얼마나 많겠어요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물에 들어가지 않게 좀 조심하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올해 처음 많은 해파리를 본 게요, 지난 5월 21일이었어요. 제가 그 그때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올해 네, 올해 한 달 전쯤? 네, 한 달 전쯤에요. 제가 웅천항 인근 갔는데요. 그 썰물 때 나가지 못한 작은 보르타 물 해파리가 아이 주먹만한 크기였는데요. 이 보르타 해파리가 굉장히 많이 한 수백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진 그게 보니까 웅천항 인근 방파제가 네, 맞아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웅천 우리 그 꿈에 그린 아파트 앞쪽 거기 항이 있어요. 예. 그 항에가 정말 많은 해파리가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와서 그 날짜를 오늘 확인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한 달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그 개체들이 조금 더 성장했을 걸로 맞아요.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해수욕장 출물도 문제지만 해파리가 일단 조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진짜 불청객이라고 해요. 네. 여름 조업을 망치는 1순위가 이 해파리들이라고요. 네. 가망만으로 조업을 나가는 어민들은요, 이미 가망만 앞바다에는 많은 양의 해파리가 목격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깊은 바다에 나가면요, 보름달 물 해파리와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보이는데요. 노무라 입깃도 지금 벌써 출현을 한대요. 네, 맞습니다. 이 해파리들이요, 그물에 걸리면 어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왜요? 이 그물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가 해파리가 많이 잡혀있으면요, 그물을 풀어서 잡은 물고기를 다 바다에 다 내보낸다고 해요.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쉽사리 찢어질 수 있어서 이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풀어버린다고 해요. 또 그물 안에 물고기 반 해파리 반이라고 해도 선별 잡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보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해파리와 어망이 함께 잡힌 물고기는요, 상품성이 떨어지고 워낙 많은 양의 해파리가 잡히니 그물 찢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지금 있어. 근데 물속에 있는 게 이제 모르죠. 그죠? 어장이 다 전부 다 작살나고. 한 시간만 저 물속에 담가놓으면 어마어마해요. 큰 거. 덕수망식에다가 덕수망 얼마나 큰가 우리 들도 못해. 하나만 들어보면 좋게 한 몇 톤씩 들어버린다. 몇 톤씩. 한 10톤, 20톤 그렇게 들어버려. 고기들 거의 녹아버려. 저들이 고기가 이제 들어간 뿐이 많이 들어갔다 않지만 저들이 워낙 많이 보니까 먼저 들어가. 그러면 저가들이 독이 엄청나게 세. 우리 손에 담으면 막 칼로 찢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고기들이 많이 들어갔다 않지만 거기 있으면 너글너글해 버려. 고기가 등번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처리를 보면 싹 다 같이 버려버려. 그 건지봤자 물고기가 뭐 그렇게 선도도 안 좋고 또 어망이 다 찢어져 버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추석무렵에가 최고 발생 많고 지금도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저것을 어떻게 계속을 할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저 중국에서 다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더우니까 더우지. 예, 실제 어민의 이야기 들어보고 네. 왔습니다. 심각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이런 피해들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 유입량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올해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중국에서 남해와 제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요, 최고 유입량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수 백야도 인근해와 완도 약산면에서요, 이 보름달 물 해파리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고밀도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개체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뭐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고흥 등량면에서 이 해파리 대난 대비 협동 훈련하기도 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하는 등 피해 최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 전남도 어선어업팀 윤연미 팀장 인터뷰입니다. 주요 해파리 출현 지역에는 절단망과 분쇄기 등 장비 184대와 어선 65척, 관공선 21척을 이용해서 해파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 제거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현한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어획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어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들은 조업 중 해파리가 대량 확인될 경우에는 쏘임 사고와 그물 등 어구 손상에 주의하시고 관계기관에 출현 상황을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남도 어선어업팀 윤현미 팀장 인터뷰 들어보셨고요. 네. 혹시 해수욕이나 어업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짚어볼까요? 네, 특히 대부분의 해파리에 쏘이면요, 채찍 모양의 발진과 가려움증,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구토와 설사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심할 때는 혈압저하, 호흡곤란, 의식불명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물리자마자 바로 응급처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해파리 쏘이면요, 그 밖으로 빨리 나와서 상처를 바닷물에 생리수겸수에 충분히 씻어내야 됩니다. 수돗물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수돗물, 알코올, 식초 절대 안 됩니다. 또 남은 촉수는요, 나무젓갈이나 신용카드, 핀셋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또 통증이 있으면요 온찜질하기 좋다고 합니다. 네, 또 통증이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시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여름철 불청객 해파리의 출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도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전남도 역시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예.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남도는 국회를 방문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남의 핵심 현안과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주요 건의 과제는 의대 없는 전남의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등 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부 조성, 우수 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입니다. 예. 앞서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김영록 지사를 단장으로 한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구성해서 관계부처 등 건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과제도 빠짐없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늘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추경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317억 원을 확보하며 총 1조 3천억 원 규모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남도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연초부터 도비 175억 원을 투입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해왔는데요. 이번 국비 확보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해 말 제주항공 참사로 관광객이 급감한 무안군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된 여수시가 특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회복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서 서민 지역 경제 회복의 중심축입니다. 전남도는 향후 정부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정책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가 내렸고 본격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자체에서도 재난 대비에 바빠지고 있는데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이달 넷째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독거노인이나 재가장애인 같은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1대1로 공무원이 전담 관리를 합니다. 예. 아울러서 올해 새롭게 도입이 된 전남형 마을 안전 지킴이를 통해서 주민 밀착형 대응을 강화합니다. 예.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재단으로 구성이 된 마을 안전 지킴이가 재위험 지역을 미리 예찰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상 상황에 따라 위험 지역을 선발하고 재난 안전 문자와 마을 방송 등으로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뭐 장마뿐 아니라 여름철에 대비해야 할 자연재해들이 꽤나 있습니다. 뭐 고수온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요. 자, 전남도에서는 특별히 농업과 수산업을 위한 대비책 또한 마련 중이라고요. 네, 전남도는 여름철 고수원,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양식수산물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고수원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서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예. 넙치, 뱀장어, 전복 등 다양한 품목이 가입 대상이고요. 고수원 피해 보상을 위한 특약 가입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예. 벼, 옥수수, 콩, 인삼, 고랭지 채소 등 11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달 말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수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두 보험료 모두 90%가 지원이 되니까요. 농수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23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